척골신경포착 증후군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증후군인가요? 우리 상지 쪽에서 예. 이제 중요한 신경이 뭐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 발생하는 것이 정중신경 마비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흔한 것이 바로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입니다. 척골신경이 겨드랑이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팔꿈치와 손목을 따라서 내려갈 때 흔히 눌릴 수 있는 부분이 팔꿈치와 손목 부분에서 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포착이라는 거는 잡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원래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포착, 잡혀서 이제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반적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척골신경포착 증후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손저림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눌리는 신경은 손목 터널 증후군일 경우는 정중신경이 압박되고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에서는 척골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에서 감각이 저하되고 이상 감각이 나타나고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척골신경은 또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소지와 약지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감각 이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표를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확연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어떤 증상으로 이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의 증상은 그 척골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에 이제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 이상을 동반할 수가 있고 그 부위에 저림 증상이나 통증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서 손가락에 갈기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4번, 5번 수지에서 근력 약화로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변형을 동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근육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척골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근육의 위축이 되면서 거기가 움푹 꺼지는 그런 변화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오기 전에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감각 이상만 나타내게 되면은 기다립니다. 손이 좀 저리네? 좋아지겠지. 네. 뭐 이러고 기다려보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진행하게 돼서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놓친다든지 혹은 손가락에 변형이 생기면서 그때쯤 되면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운동신경의 마비를 동반한 채로 오게 되면은 이미 조금 많이 진행한 상태라 손저림 증상이 동반될 때, 처음에 나타날 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의 원인은 그럼 어떤 건가요? 척골신경이 포착되기 위해서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로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거나 해서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예. 그때 이제 척골신경 마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고 있는다든지 혹은 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는 직업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이외로 이제 신경 자체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원래부터 얕은 사람들이 있어요. 움푹하게 패여서 그 길로 제대로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신경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게 되면 신경이 마찰에 의해서 또 부어오르게 되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또 신경 포착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